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한 나무 지식을 전해드리는 유수영TV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나무 손질과 관리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가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는 배우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의 생리 활동입니다. 나무의 생리 현상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해줬을 때 그 작업에 따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변할지,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 때문에 나무 만드는 즐거움이 훨씬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로 수목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목 생리학 하면은 용어부터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실제 수목 생리학 책은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수목 생리학 책은 정말 좋은 자장가로 삼았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키우면서 그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수목 생리학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수목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필요한 거고, 많은 수목 생리학, 수목 생리에 대한 이론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 나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호흡 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증산작용, 다섯 번째 TR율, 여섯 번째 CN율, 일곱 번째 화학 분화. 이렇게 7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이 나무를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전정을 할 때, 분갈이를 할 때, 이식을 할 때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나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용어 자체들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한 번씩 공부를 했었을 내용인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의 구조를 보면은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줄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 단면을 보면은 이 나무 줄기도 또 그 안에 여러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자리에는 껍질부가 있어요. 껍질부가 있어갖고 껍질은 겉껍질과 속껍질로 나눕니다. 껍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치면 옷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껍질이 있고 이 안에 딱딱한 부분, 우리가 나무를 갖고 뚝 하면 뚝 부러지는 부분이 있죠. 이 뚝 부러지는 부분을 목질부라고 그래요. 목질부. 이 목질부라고 하는데, 이 목질부는 물관이라고 합니다. 물관부인데 이 목질부가 있고 껍질과 목질부 이 사이에 형성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성층이 있는데, 이런 구조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은 그 물이 뿌리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잎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면 잎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잎은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공기 중에는 뭐가 있죠?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받으면은 여기서 포도당, 이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고 또 물을 만들어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흡수해서 잎에서 이루어지죠. 잎에서. 이 잎에서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은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탄수화물과 산소와 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탄수화물, 잎에서 탄수화물은 다시 잎에서 가지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뿌리에 저장이 되면은 이 뿌리에서 이제 나무가 밤에 그래서 이제 호흡작용을 하면서 뭐 명반응, 암반응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화학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복잡하니까 뭐 모르셔도 됩니다만,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은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바로 이 목질부, 이 물관부라고 하는 이 목질부를 통해서 잎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게 광합성 작용이죠. 이게 바로 이게 광합성 작용입니다.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낸 이 탄수화물은 껍질부에 속하는 채관부를 통해서 쭉 내려와 갖고 탄수화물을 뿌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통로가 나눠져 있는 거죠. 물이 올라가는 물길과 탄수화물이 내려오는 그 탄수화물 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길은 안쪽에 있고 탄수화물길은 바깥쪽에 있죠. 그 사이에 있는 형성층이 있어서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해서 형성층이 나무가 살을 찌우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형성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의 요 생리 현상을 알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목을 할 때 환상박피를 해서 치목을 하는데, 그 치목하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식물의 양분 이동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치목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치목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이게 바로 광합성 작용이에요. 근데 해가 지고 밤이 되잖아요. 밤이 돼서 해가 없어지면은 이 작용이 거꾸로 일어납니다. 거꾸로 일어난다는 거는 식물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면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거꾸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드는 작업이고, 요 거꾸로 일어나는 요 작업, 요거는 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밤에는 산소를 갖다가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 이게 호흡작용입니다. 동물이 호흡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도 호흡하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탄산가스를 만들어내죠. 이 호흡작용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똑같은 겁니다. 호흡작용이라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호흡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욕하러 숲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고 신선하죠. 그거는 바로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신선한 거예요. 근데 밤에 가서 숲속에 가서 공기 좋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밤에는 나무가 거꾸로 작용을 해요.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실상은 좋지 않은 거죠.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물을 또 만들거든요. 물을 만들었는데 잎에서 이 만들어낸 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잎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공이라는 게 있어서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증산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분재를 키울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잎이 크면 클수록 기공이 많기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증산작용을 왕성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증산작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의 수요가 많다는 거고, 물의 수요가 나무가 많으니까 물을 많이 빨아들이겠죠.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우리가 나무를, 이런 나무, 잎이 큰 나무를 키울 때는 그만큼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잎이 큰 나무는 빨리 마르니까 물을 자주 주잖아요. 근데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잎이 큰 거는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그만큼 물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물도 많이 해줘야 된다. 바로 이게 식물의 원리인 겁니다.